유방암은 여성 암 발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치문성 유방암의 경우 지난 15년간 3배 이상, 상피내암은 약 8.1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현재 20대 여성 13명 중 1명은 앞으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관찰하는 기간도 훨씬 길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볼 때 전체 여성암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외국과는 다르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비교적 젊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발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치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습관은 유방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하는 유방암은 전체의 5에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는데요. 평상시 어떤 생활 습관이 유방암을 유발하는지 관심을 두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의 발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 또는 폐경 이후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지방, 고칼로리 같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음주, 비만 등도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BRCA1, BRCA2,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환자들은 유방암이 50%에서 8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면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유방의 통증은 대부분 유방암과 무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으면 진찰과 동시에 유방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유방암 환자 가운데 유방 통증을 호소한 사람이 7에서 10%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방암의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유방암의 발견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유방암이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 만져지기 전까지 환자들이 느끼는 자가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진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증이 없고 단단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유방이 단단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선 조직이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유방암으로 인해 생긴 덩어리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두 분비물의 경우 호르몬 이상이나 위장약 같은 약물 복용, 양성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쪽 유방의 한쪽 유두에서만 검붉은 분비물이 나온다면 꼭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피부와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습진처럼 진물이 나오는 것도 유방암의 증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늦게 병원에 찾아오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방암은 겨울잠을 자는 암이다 라고 불릴 만큼 치료를 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유방암의 80에서 90%가 처음 치료 후 5년 이내에, 나머지는 10년 이내에 나타나고 간혹 첫 수술 후 15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병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피내암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기 환자에서는 98%, 1기 환자에서는 96%, 2기 환자에서는 91%, 3기 환자에서는 75%, 4기 환자에서는 34%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치료 방법의 발전과 조기 검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의 경과 및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연기 1기, 2기 환자에서는 90%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치료에서 생존율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검진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가검진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이틀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입니다. 자궁 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잊지 말고 자가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거울을 보면서 이상 소견 유무를 맨눈으로 관찰한 후 편안한 상태로 누워서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손, 두, 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방 전체를 빠짐없이 눌러가며 검진합니다. 만약 자가검진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약 70% 가까운 유방암 환자들은 부분 절제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방암 환자들 중에 30%가 넘는 환자들은 아직도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방 전절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기에 진단되는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MRI 같은 영상 진단의 발전으로 넓은 범위의 유방암, 다발성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유방 전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후의 환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병은 치료되었지만 환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평생 우울감에 시달리며 위축되어 생활을 한다면 환자의 치료에는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전절제 이후 유방 복원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두와 피부를 보존을 하면서 유선 조직만 제거한 이후 유방의 모양을 복원하는 동시 복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술 과정에 복강경 장비나 로봇 수술을 도입하여 상처를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고 크기도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수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상처를 줄일 수 있어서 실제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의 완치지만 환자들에게 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암 발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특히 유방은 미용상으로도 중요한 장기여서 수술 방법과 결과에 따라 수술 후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원에 대한 완성도는 개인적인 만족도와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마다 체형이나 수술 전 유방의 모양, 유방의 단단한 정도, 암의 진행 정도가 다르고 재건에 사용된 재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술 이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술을 하는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전의 모양과 동일한 유방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형물의 모양이나 촉감도 많이 개선되어서 수술 이후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유방 MRI 등 영상검사를 이용하여 수술 중 제거되는 유방의 부피를 예상하여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미리 준비하고 수술 이후 반대층 유방과의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복강경 장비들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상처를 줄이고 숨김으로써 재건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방을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형물을 넣는 방법과 환자의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 등의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가 조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가 조직을 채취하는 수술을 거쳐야 하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보형물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조직을 이동시키는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지지만 통칭해서 자가 조직 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환자 본인의 몸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 조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고 수술 이후 이물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환자의 몸에서 필요한 조직을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유방 수술 이외에 다른 부위에 수술 부위가 한 군데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죠. 재건에 사용되는 조직이 수술 이후에 생기는 흉터에 의해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성형의 경우에는 자가 조직에 비해 수술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수술 이후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할 수 있어 수술 이후 유방의 모양을 잡아주는 데 용이하죠.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이후에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원래 환자의 몸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취약한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 후 감염의 원인이 되어서 보형물을 제거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보형물엔 원래 환자의 몸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거해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 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렵게 옮겨놓인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유방 보건술을 받으면 암의 재발을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술 후 유방 복원은 병의 치료와 경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이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서 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의심되는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도 초음파를 통해 보형물을 확인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보형물에 생길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시술을 진행할 수 있어 복원으로 인해 재발된 암의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복원된 유방은 정상적인 유방의 감각을 찾을 수 없지만 때때로 부분적인 감각의 회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흉터는 약 3에서 4개월이 지나면 붉은색에서 점차 피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방암 복원 수술 후 4에서 6주간은 힘을 주는 운동이나 활동은 피하고 이후부터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 복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변화를 주거나 크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자마다 회복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팔 사용은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방암 수술은 치료를 위해 피할 수 없지만 수술 이후 또는 수술 과정에 대해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의사-환자 관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절제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가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단 직후에는 암의 치료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치료를 마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